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주입니다. 금일은 바젤 3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일주일 새 1조 원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685조 8천억 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약 3조 4,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전 방송에서도 늘상 말씀드린 내용이 부채는 부채로 덮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부채가 많아서 위험하다. 이 위험한 것이 터지지 않게 정부에서는요, 대출을 풀어줘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서 위기를 대출로 막는 원리죠. 가계부채의 양이 늘어날수록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잘 보시면 1,000만 인구가 대출을 풀로 받았죠. 그 다음에 2천만 인구가 대출을 풀로 받았어요. 3천만 인구가 대출을 풀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구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젊거나 신용이 없거나 한도가 안 나오거나, 이 대출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을 사람이 내 뒤로 계속 있으면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쓰러져도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합니다. 그런데 대출 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이 가계대출이 터지는 거죠. 경제는 대출로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용이 깨끗한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줘야 이 경제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요. 대출은 크게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이 가계대출이죠. 그 다음에 기업에게 나가는 대출이 기업대출입니다. 개인 대출에는 기본적으로 DSR을 적용합니다. 규제를 한다는 거죠. 기업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납부금을 정하는 거죠. 규제하는 겁니다. 정부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기업 대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항상 가계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늘상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젤 협약이라는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 때문인데요. 바젤은행은 스위스에 위치한 은행으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은행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국제 규제 기준입니다. 1988년 바젤 1을 시작으로 2004년 바젤 2, 2017년 바젤 3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은행이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을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DSR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지금 돈도 풀면서 규제도 함께 하고 있는 게 사실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종시에 2021년도 대비 전세가가 50에서 60% 정도 하락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주 멀쩡한 아파트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세는 서울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세종시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전세가 폭락이 앞으로 수도권의 전세가 폭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KB 시세를 다운시키면서 매매 한도는 낮추지 않았어도 실제 KB 시세가 내려가면 담보대출의 한도가 떨어지게 되죠. KB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하락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의 한도 역시도 하락하게 되니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건물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한도 내에서 전세 시세가 전부 다 하락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정부는 KB 시세를
다운시키면서 전세 거주자들을 월세로 살게 유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금은 맡겼다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길 바라겠죠. 그 다음에 전세를 사는 것보단 매매로 집을 사서 취득세를 납부하길 바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는 앞으로 점점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월세나 취득세를 납부하는 매매로 결국에는 전세를 제외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세가가 50에서 60% 하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세가 앞으로 서울, 경기 역시도 지금부터 30% 이상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세 열풍이라는 게 전세 대출이 유행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세금보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월 납부금을 제일 많이 봅니다. 한 가지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이전에 2021년도에 저금리 당시에 전세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전에 금리가 쌌죠. 금리가 싸면요, 전세가가 비싸고요. 금리가 비싸지면요, 전세가는 내려갑니다. 예전 같은 경우 전세가 4억이었고 금리가 2%였어요. 월 납부금은 66만원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2억이고요. 금리가 4%입니다. 월세가 66만원이에요. 지금 세종시나 인근 지역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한 번에 탁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천천히 하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고점 대비 70에서 50%까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월급이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아요. 앞으로 월급이 내려간다라고 했죠. 이 시장을 잘 보시면 월세 변동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전세가 변동이 지금 매우 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금리를 추종해서 전세가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리가 만약에 4%가 됐는데 갑자기 전세가가 2억이 되냐? 이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억짜리가 금리가 막 올랐다. 그러면 전세가 이제 3억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결국에는 2억을 향해서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월세로 살면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세가 역시 앞으로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세가가 현재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오히려 더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의 양은 더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금융당국이 바젤3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말만 바젤3이지, 바젤3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조이는 거거든요. 바젤3를 도입하긴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젤3 같은 경우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압박해서 개인들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출의 양을 더 늘려서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게끔 돈을 더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 잡힌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사를 보시면 금감원에서 바젤3 기준을 적용한 위험가중치 자료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만약에 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돈이 안 풀린다라고 했죠. 집이 팔려야 그 집을 건설한 건설업자들이나 인부들,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이어가고 밥을 먹고 택시를 타고 술을 마실 거 아닙니까? 이 경제와 경기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돈이 결국에 그 시장에, 그 동네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없어지면 폭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정판이 될 겁니다. 대부분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점을 2024년으로 꼽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집을 샀던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리기 때문에 새롭게 담보대출을 막 일으킬 만한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 8천억 원 증가해 108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7개월 연속 증가세죠. 이렇게 잘 보시면 올 초부터 가계대출량이 갑자기 증가하죠. 집을 많이 샀다는 거죠. 주택시장이 이로 인해서 잠깐 반등했죠. 이 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노동 수입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여해서 산 겁니다. 샀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출이 계속 상승해주면 경제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이 좋고요.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근데 이 대출을 정부에서 언젠가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풀 시기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대출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조인다 해도 결국에 이 대출을 풀지 않으면요 경제는 폭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게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험한 대출을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은 대출로 덮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올 12월 공개 예정인데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가정에서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한도를 미리 낮추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의 가상금리가 대략 1%를 더 붙여서 금리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뜻이겠죠.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 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대출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보시면 50년 만기 대출과 특례 보증금 자리론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죠. 그게 올해였죠. 대출의 양이 늘게 되었죠. 정부에서 대출을 권장해서 대출 위기를 대출로 막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 통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보시면 가계대출 증감 추이가 증가세로 이어지잖아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증가하고 있죠. 특히 50년 만기 대출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 대출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집단 대출의 경우 현재 DSR 40%가 아니라 입주 모집 공고일 당시 과거 수년 전에 DSR 70%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SR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수록 한도가 높아지고요. 연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높겠죠. 금리가 낮을수록 한도가 대출 가능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만기 기간을 50년에서 다시 줄인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규제가 예를 들어서 3 정도를 규제를 한다. 그런데 대출을 완화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출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대출을 받아가서 집 좀 사가세요. 돈 있으면
전세를 살지 말고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50년 만기 대출에서는 이 문제점이 뭐가 드러났냐면 평균 이용 연령층이 4, 50대 비중이 높았고요. 60대 이상 고령층이 사용하게 되면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50년 동안 갚으면 7, 80대가 돼서 모든 금액을 갚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한 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50년 동안 갚지 못하고 갚을 수가 없죠. 나이가 있는데. 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거죠.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었죠. 이 바젤3라는 내용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더 이제 풀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규제보다는 돈을 푼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대출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의 양을 지금 증가시키길 원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돈 풀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한다는 것은 물가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